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 페이스북 그룹에 가 보시면 다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서비스 분석이고 아마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자료일 거예요. 서비스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커스터머 어널리시스를 했잖아요. 그 커스터머 어널리시스에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이용하고 있는 해법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서비스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많이 기대하셔도 돼요. 특별히 6차 산업을 지향하시는 분들, 서비스 비즈니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관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혁신의 실마리를 고객의 마음에서 고객의 사고와 행동을 정교하게 관찰해야 된다. 혁신의 실마리를 고객의 마음에 찾기 위해서는 고객의 사고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포가 있으면, 정규 분포가 있다면 양극단에 있는 데를 가지고 오히려 조사를 하는 것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반면에 얘기하면 우리가 관찰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시작.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걸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것들을 잘 보자 이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Keep the Change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이디어사라고 이제 디자인 싱킹을 잘하는 팀에서 만든 건데요. 저축예금 서비스예요. 보니까 뭐 집에 자잘하게 잔돈, 푼돈들이 많이 남잖아요. 자동차에도 항상 있고. 참 신기해요. 저가 옛날 자동차에 잔돈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톨게이트 지나는 것 때문에 잔돈이 있었는데 지금 저걸로 바꿨거든요. 그 뭐죠 우리? 하이패스 바꾼도 되고 여전히 동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습관상으로. 잘 보면 각종 다양하게 있던 습관상으로 해서 수많은 푼돈들, 잔돈들이 있는데 얘네가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그냥 마구 아무데나 흘려보내고 했는데 이거를 잘 관찰했더니 괜찮겠다 싶어갖고 주머니 속에 있는 푼돈, 집안에 남은 돈들을 은행으로 가지고 온 케이스죠. 그래서 Keep the Change라는 서비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해서 2000년대 서비스 시작해서 한 1, 2년 대 1200만 명의 고객을 막 유치했어요. 대단한 서비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유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돈이 놀고 있어. 그럼 냅두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신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라고만 물어보는 건 많이 해요. 근데 실제 관찰은 잘 못해요. 되게 불편해하고. 근데 거기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드 리서치라고 하는데, 필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필드 스터디를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고객 관찰. 두 번째는 고객 인터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고객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근데 보면 인터뷰를 하려고 가보니까 전보다는 좀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좀 눈에 들어오지 않던가요? 들어오던가요?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들어오셨나요? 뭐 좀 들어오던가요? 황치 선생님 뭐 좀 들어오던가요? 네. 뭐가 보이시던가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었고. 24시간 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한다고 봤거든요. 어디를 가셨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요. 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엔젤리너스로 갔더니 네. 평구동 엔젤리너스요? 경대 앞에. 경대 앞에? 네. 거기는 24시간 한대잖아요 또. 네, 엄청나게. 김현우님은 어떻게 좀 새로운 걸 좀 보셨나요? 예. 뭘 보셨나요 혹시? 정말 반 이상이
제법 그런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됐죠. 이상해요. 평상시 때도 커피숍 자주 가는데도 안 보였다가 대놓고 보자고 하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관찰 인터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페르소나가 뭔지 한번 해봤죠. 페르소나가 뭔지 기억나시죠? 사람 얼굴, 그다음에 스펙, 뭐하고 뭐에 관심인지를 적는 게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적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찰 보고서를 발표하시겠죠. 예, 기대가 커요. 이 중간고사니까 잘 하셨을 것 믿어요. 근데 주의사항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구자는 판단이 아닌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예, 판단을 미리 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그러니까 연배가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륜, 역륜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일수록 아주 위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같은 선입견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고 현상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히 뭐 할 거냐? 고객 여정 지도. 발표하나요?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읽어볼까요?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지도. 자, 고객 여정 지도. 고객 여정 지도. 커스터머 저니 맵. 예, 그냥 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죠. 커스터머 저니 맵. 커스터머 저니맵. 예, 고객이 어떤 전이를 하는지 보는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다운표 읽어볼까요? 시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고 각 터치 포인트 파악한다.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심리로 들어올지,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본다고 했고요. 여기 보면 터치 포인트라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터치 포인트. 터치 포인트. 고객이 이 서비스와 만나는 저점을 터치 포인트라고 그래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점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보면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의 흐름을 따라 분석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고객의 최적의 경험들을 제공한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는 고객 여정 맵을 많이 그립니다.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6차 사업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보세요. 우리 명춘님. 갑자기 다 소곳해지셨어요. 어떻게? 혹시 이명 선생님은 이란 단어 들어보지 않으셨죠? 예. 특히 6차 산업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알려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레스토랑의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면 이런 거죠. 세로처럼 뭐가 있냐면 기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감정을. 페어라고합니다. 나쁘다. 내추럴, 보통. 그다음에 만족했다. 딜라이트, 기쁨. 요 소위 말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을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뭐 기분이 그랬다. 근데 봤더니 입구에서 아주 크게 밝은 목소리 인사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리팅하죠. 그 다음에 내부 분위기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도 뭐 만족스러운 종이 돼요. 근데 보니까 주문할 때 보니까 한참 기다리고 불러도 잘 안 와. 처음에 인사할 때 다르게 와서 한참 기다리게. 그러니까 갑자기 주문할 때 기분이 확 나빠졌죠. 또 배달해서 물건 음식이 오는 거 보니까 뭐 좀 늦어. 나빴어. 이게 나쁜 거죠. 근데 디저트 같은 경우는 먹고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 갑자기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엉망이야. 기분이 또 나빠졌죠. 그리고 또 돈 계산하고 나가려고 봤더니 잘못 계산한 게 하나 있어요.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뭐 카드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뭐 안 해주고 막 불편하게 하고 뭐 시큰둥하게 반응해.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빠져요.
잘 보시면 우리 보통 이 식당 어땠어요? 하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 식당 좋았어 나쁘다를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면 아무리 나쁜 식당도 좋았던 거와 나빴던 거와 아주 좋던 거와 아주 덜 좋던 거가 세밀하게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미장원을 갔던 뭘 갔던 가면은 그냥 퉁쳐서 좋았어? 아니 나빴어? 이걸 퉁쳐서 얘기하잖아요. 퉁쳐서 이야기할 때 뭐가 나쁘냐? 분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개설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기분 나쁘게 한다. 근데 보니까 이거 해서 좋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 손님이 오는 포인트는 아니야. 그러면 결국 서비스 한다고 이것도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이것도 낮출 수도 있겠죠. 아하, 이 집이 오고 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요거 잘해서가 아니라 요거 때문에 안 오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한다고 집중하는 거를 좀 낮추고 요걸 좀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서비스에서는 판단이 안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 판단 같으면 뭐 미장원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미장원 들어갔더니 기다리게 해요. 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정들. 그런 것들 이렇게 풀어놓고 감정을 실어놓고 해보면 우리가 이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바꿀지 높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요걸 놓고 보니까 지난주에 갔던 우리 커피숍, 지난주에 갔던 커피숍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릴 게 되게 많아지네요. 그쵸? 이렇게 또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갈수록 아하, 내가 다음번에 약간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좀 다른 데는 차별화된 무슨 뭐 식당을 만들고 싶어. 내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이런 분석을 해야 무엇을 차별화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갑자기 반응이 열정적이지 덜 열정적이신 건 왜 이런 저만의 착각인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예. 따라서 고객 이용 지도는 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첫 번째 터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치 포인트. 요 7가지 시작.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접점.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접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터치 포인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시작. 물리적 위치, 장소의 특정 구역, 광고판, 웹사이트, 메일링, 대면 커뮤니케이션, 인쇄물, 어플리케이션, SNS 등등 고객과 나의 서비스가 만나는 모든 점이 다 터치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받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걸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닌 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축은 크게 이 세 가지 섹터로 나와요. 첫 번째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이용 후. 물론 아까 요 그림에서는 레스토랑이 보여요. 같은 인사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 전이에요. 여기까지. 이용하고. 요 뒤에는 서비스 이용과 좀 덜 기술되어 있는데 요 뒤까지 프로세스, 시간적인 흐름대로 표기하죠. 기본적으로 가로축은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이용하는 내용, 서비스 이용 후 이렇게 타임 순서대로 기술되는 게 가로축이죠. 세로축은 아까 뭐였죠? 이게 뭐죠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예를 들면 세로축은 고객의 감정 매우 기쁨에서 매우 화남으로 순차적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5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 뭐 10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누구 마음대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앞에서 몇 점을 했냐면 6점을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6.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한다? 오야. 같은 표현인데도 또 친숙하네요. 오야 마음. 예. 오야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는 타겟 고객별로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린이가 왔을 때 동일하게 아니면 어른이 왔을 때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달라요? 뭐 어르신들은 이 서비스를 할 때 별 문제가 아닌데 애들은 문제일 수도 있고 나는 공부하려고 예를 거예요.
어디 갔었다 그랬죠? 커피숍? 엔젤리너스. 엔젤리스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 갔을 때 엔젤리스의 이거와 공부하러 갔어. 여기 팀, 여기는 뭐냐면 술 먹으러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가는 그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갔을 때 엔젤리스의 느낌은 확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오히려 여기서는 애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분위기 좋아서 참 있기 좋았더라. 여기 봤더니 자기 떠들고 좀 했더니 눈총 날라오고 막 그래서 분위기 개판이었더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를 거라고. 타겟 고객에 따라 이게 막 다를 거라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고객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이 고객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맞춰요. 정답은 오야맘이에요. 오야맘. 왜 오야맘이야?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아하, 오히려 양쪽을 다 맞추기 쉽지 않아? 그럼 한쪽을, 그러면 선택이죠. 양쪽을 다 만족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양쪽을 다 맞춰서 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럼 차라리 한쪽만 잡자. 이쪽은 과감히 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오야마음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서비스의 경쟁력을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여기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쓰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자 하면 오히려 이렇게 와서 떠드시는 분들한테 손님 죄송하지만 같이 업무를 하시니까 가십시오. 그때 와서 크림도 들어오고 잘못하면 문제도 있고 은근히 이쪽 숫자가 많지 않아. 그러면 층을 두 개로 분리해서 1층은 이런 분들, 2층은 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서비스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다르냐? 오는 고객의 패턴을 보고 결정하는 문제이지 그걸 보고 그 소위 말하는 오너가 오야붕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분석 안 하고 그냥 많은 경우에 디자인할 때 그냥 사장이 욱하는 마음에 우리의 컨셉은 이거야 쫙 가. 그러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도출하냐? 서비스의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오겠죠. 고객이 기분 나빴으면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RRC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 RRC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라인까지 가게 되죠. 자, 이거는 모 대학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과제물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편의실에 대한 서비스를 해본 거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다빈치거리라는 학생에서 밤을 새고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의 케이스예요. 매장 방문하기 전에 학생회관 갔죠? 학생회관이 눈에 들어오다. 사진까지 찍어놨네요. 잘한 거죠. 가기 전에 카운터 방문했더니 편의점, ATM기 이런 데 카페들이 있더라는 거죠. 찍었죠. 커피를 주문해서 근데 보니까 너무나 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을 방문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기분이 나빠. 나쁘게 여기 와 있죠? 그러다가 중간에 여기 보니까 커피 준비를 할 때는 줄이 되게 보통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쉽게 됐어. 그럼 기분이 막 좋았어. 자, 보니까 금액, 현금, 쿠폰 다 모든 게 결제 가능해. 기분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가 진동벨 수령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 대기자석이 없어서 서서 기다리는 게 있어. 그럴 때 막 기분이 나빴어요. 진동벨 알릴 때도 막 시끄러워서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이때도 안 좋아.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서로 치고받고 했고 커피 쏟는 경험도 많았어. 엉망이다 이러죠. 이렇게 하면 어느 대학의 학생회관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할 때 어떨 땐 기분이 좋고 어떨 땐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학생회관 커피숍 이용해봤더니 어때? 그러면 대충 우리 붙어서 나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빴으면 그럼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모를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디를 개선해야 돼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단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고객 여정맵. 여기는 진짜 잘하겠죠. 뭐냐면 근거 자료로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커피숍 갔어요. 분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 바글바글한 거 찍고 뭐 공부하는 거 많이 찍고 어쩌저쩌고 찍고 줄 서서 뭐 우왕좌왕한 거 찍고 아니면 참 만족스러운 찍고 화장실 가니까 너무 깨끗해. 야, 안방 같아. 그거 찍고 그러면 완벽히 아하 이 서비스가 어떻다는 것을 서비스의 영역별로 쪼개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고객 여정 맵이고 서비스 분석할 때 이런 걸 쓴다. 특히 6차 산업 하시려는 분들은 유명충은 6차 산업 파이팅. 우리 이미영 선생님 또 6차 산업 많이 가보시잖아요. 요즘 많이 안 가세요? 오늘 같은 좀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요.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삿집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거리 조사하고 집 조사하고 연락하고 이동하고 방구하고 하고 계약하기. 이건 뭐냐면 그 소위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해보려고 부동산 구하는 사람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집을 구하는지를 이런 서비스 여정 맵으로 고객 여정 맵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리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그럼 결국 요게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요거에 서비스를 개선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샘플을 보여주는 샘플. 요게 뭐죠? 이렇게 적는 거를 페르소. 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페르소. 아, 큰 목소리로 페르소나. 페르소나 있죠. 사람, 문선미, 가명여도 상관없습니다. 여자, 26세, 컨텐츠 디자이너 내향적. 이 사람은 뭐 20살짜리 망령한 강아지 한 발 있다. 직장에서 1시간 내에 출근했으면 좋겠고 지역적 강서가 좋으면서 주변 조건으로 안전하고 학교, 경찰서 등이 있으면 좋겠다. 자주 이사 가는 턱에 세탁기, 에어컨, 난방 갖춰 있었으면 좋겠고 출입문에는 도어락이나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1,000만 이하, 1,000만 원 보증금에 50만 원 이하 월세 정도면 좋은 사람. 문선미라는 사람은 감명이 좋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람을 타겟으로 할 때 부동산 서비스 업자가 자기가 느끼는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서비스 여정 맵을 하면 내가 신규 부동산 소개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하면 경쟁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객 여정 맵인데 서비스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처음 보시죠? 이정 선생님도 처음 보죠? 네. 창업 교육할 때 이런 거 안 쓰시나요? 아, 창업 쪽이 아니시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디자인 싱킹 할 때도 이걸 또 많이 써요. 디자인 싱킹 할 때 뭐 서비스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오면 뭐부터 하냐? 둘러앉잖아요. 둘러앉아서 카페 이런 데를 갔다 왔잖아요. 카페 갔다 와서 경험을 충분히 나누게 해요. 이야기하죠. 경험을 나누죠. 예. 두 번째, 고객 프로파일. 고객 프로파일 적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페르소나를 적죠. 그다음에 가로축을 그리죠. 가로축 그리기 어려워요? 가로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가로축 쫙 그리고. 그다음에 세로축 그리죠. 세로축은 생각보다 쉬워요. 대충 해도 돼. 뭐 5점 축조가 됐든 6점 축조가 됐든 어쨌든 아래는 나쁜 거고 위에는 좋은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한 5단계로 좋고 6단계도 좋고 10단계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오야분 마음대로 해요. 그럼 뭘 잘해야 되냐? 가로축 그리는 게 되게 잘해야죠. 근데 한 번만 제대로 갔다 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점을 찍을 때 토론에서 팀에서 토론하면서 이걸 찍어보는 거예요. 같이 경험해서 토론을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유를 적죠. 만약에 사진까지 있으면 사진까지 이렇게 붙이면 딱 좋죠. 그러면 이 터치 포인트 중에 터치 포인트는 이게 터치 포인트예요. 고객과 서비스가 만난 저점에서 어디를 고칠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데를 고칠지. 이런 데가 되게 고통스러운 점이었잖아요. 페인 포인트죠. 페인이 뭐냐면 고통점이에요. 고통점을 와우 행복한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면 서비스 개선 여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딜 서비스 어딜 뭐
식당에 무슨 아니면 어디에 장소에 놀러 갔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과 부모님이 같이 가는 거죠. 부모님과 뭐 아이들은 놀고 부모님 뭐 하는 서비스료가 있다. 갔더니 출발 전에 애들은 엄청 신나있죠. 부모들은 보통이죠. 뭐 아이 뭐 가면 좋겠지만 애들은 더 신났죠. 이동하는 중간에도 애들은 방방 뛰고 막 신났죠. 근데 부모님들은 지나가면서 어린이날 같기 때문에 차 엄청 막히는 거 보고 스트레스 가득 차서 이제 가겠죠. 입장하려고 보니까 입장 때 사람 엄청 많아. 그때 돼서는 애도 짜증나고 엄마도 애를 달래다 좀 낫고 아빠는 그다음부터 갑자기 그 피로도 몰려서 가기 싫어졌어. 그쵸? 아니 왜 남의 얘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통 남자들은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 가면은 다 남자들은 다 시큰둥해요. 가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놀아주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면 엄마는 애가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애는 그때부터 기분 최고 들어서 막 놀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기분 나빠져요? 애는 집에 가자 할 때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뭐 안 가겠다고 떼고 쓰고 하다가 이제 애들이 이상해. 그리고 막상 집에 오면 좋아해. 뭐 이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요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가면 6개월 뒤에 또 안 오거든. 있잖아요. 내가 가봤더니 이 아저씨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갔다 개고생한 기억만 남아. 그쵸?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나 안 일어나. 그래서 또 이거 가자 그러면 막 자꾸 일부러 뭐 다른 프로그램 막 나 그때 못 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난 아내도 막 마찬가지고. 그럼 안 가잖아요. 다시는 이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키포인트가 아니라 애는 문제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아빠와 엄마의 이 여기에 프로그램을 확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은 뭐 저 같은 경우라면 이게 가상이에요. 막 토론하면서 애들은 재밌게 놀게 하고 오히려 가상에 보모들을 붙여서 애들을 잘 놀도록 도와주는 대신 엄마 아빠들은 옆에서 스파를 받도록 해준다든지 누워서 뭐 전신 마사지를 막 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오히려 가격을 높인다든지 애들은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갔더니 우리는 하루 푹 쉬면서 애도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조차도 소위 말하는 이런 고객 여정 맵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포인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요 정도를 높일 방법은 뭐 했을까? 그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차피 5월 5일날 공휴일날은 사람 많으니까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특정 평일날에 오면은 사람 안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올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특정 그 평일날 오면은 더 이벤트를 막 넣어주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하면 거기는 공휴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휴가 내서 애 학교 빼고 방과후 학습으로 가야 될 곳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평일날도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분석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거가 이제 서비스 여정 지도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갖고 하자. 한 목소리로 보세요. ERRC. E는 eliminate. 예, 우리 그 게임 하시던 분은 잘 알아요. eliminate 됐다. 성규 씨 뭐죠? 스타 해본 적 있죠? 예. 엘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끝납니다. 끝난다. 뭐냐면 제거된 하다가 죽음은 끝난 게 엘리 됐다는 소리. 엘리미네이트예요.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줘야 될 거라고 했던 서비스에 없애버리는 게 엘리미네이트예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서비스가 남들보다 다 좋아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 보면
내가 이거를 유지한다고 고객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데도 그거 한다고 서비스를 한다고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이거 한다고 고객이 우리 집에 오는 거랑 영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고는 뭐라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 중 제거할 부분. 것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감소가 있습니다. reduce. 감소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업계 표준 이하로 내려갈 요소. 이것도 업계 표준에 맞춘다고 돈 들이지 말고 이거는 업계 표준으로 좀 안 좋은 서비스를 해줘도 별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오히려 서비스 질을 낮추는 거죠. 우리 흔히 보면 이런 데 있어. 어느 식당 가보면 뭐 무슨 셀프 있잖아. 물은 셀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은 셀프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뭐냐면 종업원 숫자를 줄여도 별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없애는 거죠. 기타 등등. 일본에 가보면 상당수 식당 우동집이 주문을 안 받고 자판기만 갖다 놓고 자판기에서 자기가 쿠폰을 꽂으면 바로 이렇게 주문돼서 먹는 데가 되게 많이 있죠. 일본 가보신 분. 거기는 뭘 제거한 거야? 앞에 주문받는 프로세스를 제거했구나. 이거 제거네. 제거죠. 특정 주소를 줄이는 거. 이거는 아예 평균보다 좀 낮추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네요.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식당 있잖아, 식당. 근데 그 자리가 특정한 식당에 독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쓰죠. 그쵸?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공동으로 쓰므로써 줄인 거잖아요. 그거가 리듀스라는 거죠. 줄이는 거. 왜 줄여요? 공동으로 가려면 비용이 덜 드니까. 이게 리듀스죠. 세 번째, 레이즈. 한번 이렇게 봐요. 레이즈. 이거는 업계 표준 이상으로 더 올라가다 남들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안 하는 걸 더해서 더 올림으로써 사람을 땡길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이게 증가입니다. 마지막 창출, 크리에이트. 업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해주는 거. 요거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면 ERRC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펜에다가 ERRC 써보고 제거, 영어도 한번 써보세요. 영어 따라서 eliminate, 제거, R, 감소, 줄이다, raise, 증가, 영어로도 raise, 창출, create. 왜 이걸 많이 써보라고 하느냐? 이 컨설팅 업계에서 ERRC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신규 서비스를 만들 때,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어떤 기법을 썼습니까? 저는 ERRC 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업대학원 원우잖아요. 그때부터는 창업대학원 졸업하면 그래도 이제 수준이 갑자기 창업대학원을 졸업한 전문가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보니까 이 ERRC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명대를 나왔습니다. 계명대 창업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고 호수대 창업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경남 가게 되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경남 가게 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ERRC를 모르면 소위 말하는 컨설팅이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서비스 디자인 쪽에서 이게 상식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ERRC. 특히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용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죠. 블루오션 전략. 그럴 때 ERRC.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영어로 eliminate, R, reduce, 또 R, raise, C. raise, 다시 한번 모르시겠대요. 다시 한번 eliminate, R, reduce, 또 R, raise, C. raise. 이거를 섞어서 함으로써 뭐라냐?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고 이런 걸 조정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다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그냥 낮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낮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결정합니다. 그럼 간단히 결정됐네요. 오늘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해보면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관찰도 해보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페르소나가 나왔죠. 지난번 인터뷰했던 대상이 가상의 거기에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용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해할지에 대해서 기분들을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아하, 이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어디를 더 강화하고 낮추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를 결정할 때 뭘로 하냐? ERRC 기법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에요. 스톱 하시고